안녕하세요. 썰 고양이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문자 한 줄이 떴어요. 이용한도 초과 안내. 그 5글자를 읽는 순간 마트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제 손이 딱 멈췄어요. 평소에는 거의 꺼내지도 않는 카드였어요. 시어머니께 드리기 전까지는요. 마트 포인트 적립에 유리하다고 딱 그 용도로만 쓰겠다고 해서 드린 그 카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릴게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사는 올해로 52살이 된 대형마트 계산원입니다. 같은 마트에서 일한 지 올해로 14년이 됐어요. 남편 이름은 정태식이에요. 28배 동생 친구 소개로 만나서 두 해를 사귀다 결혼했어요. 말이 많지 않고 큰 소리 내는 일이 없고 안정감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하는데 지방 출장이 잦아서 한 달에 절반 가까이는 집을 비워요. 결혼한 지 올해로 23년이 됐어요.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건 결혼 얘기가 막 오가던 해 가을이었어요. 태식 씨가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고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며칠을 어떻게 입고 뭘 들고 갈지 고민했어요. 결국 단정한 남색 카디건을 골라 입고 시내 백화점에서 홍삼전과 세트를 사서 들고 갔어요. 좀 무게감 있는 선물이 낫겠다 싶었거든요. 시댁은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 건물 4층이었는데 올라가는 계단에서 무릎이 떨렸어요. 벨을 누르기 전에 한번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문을 열어주신 시어머니는 키가 작고 마른 편이셨는데 눈빛이 또렷하고 말씀이 빨랐어요. 단정하게 파마를 하신 머리에 집에서 입으시는 옷도 깔끔한 편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 동안 시어머니가 몇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어디 살았는지,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형제가 있는지.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러다 직업 얘기가 나왔어요. 마트 계산원이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잠깐 침묵하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트요? 거기 서서 하는 일이잖아요. 하루 종일. 아기가 있는 말투는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확인하듯이 평평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거기 1층에 있는 데죠? 라고 묻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요. 저는 네, 그렇죠라고 했어요.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마트요? 거기 서서 하는 일이잖아요. 하루 종일. 태식 씨한테 어머니가 내 직업을 좀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아라고 했더니 태식 씨가 웃으면서 원래 좀 직설적이셔. 나쁜 뜻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직설적이라는 말 뒤에 얼마나 많은 게 쌓여 있는지를요. 결혼식 날이었어요. 시어머니 지인분들한테 저를 소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며느리가 마트에서 일해요. 딱 그 한마디였어요. 이름도 어떤 사람인지도 없이요. 마트에서 일한다는 것만. 저는 인사를 드리면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결혼식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하객분들이 어색하게 웃으시던 표정이 그날 밤까지 잊히지 않았어요. 결혼 4년 차에 현수를 낳았어요. 아이가 생기면서 신혼집이 좁다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마침 그 무렵 시어머니 무릎이 안 좋아지셨어요. 태식 씨가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걱정이 돼. 우리가 같이 사는 게 어떨까?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그래도 현수 키우면서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 무릎이 안 좋으신 어른을 혼자 두는 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그렇게 해봐요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말을 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역할을 나눌 건지 태식 씨가 얼마나 함께 책임을 질 건지 그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합가는 그해 겨울에 이루어졌어요. 시어머니 아파트가 더 넓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를 들어갔어요. 이삿짐을 나르던 날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지휘를 하셨어요. 저 박스는 안방 쪽에 두고. 그건 베란다야. 저는 박스를 나르면서 땀이 났어요. 태식 씨는 무거운 짐을 날랐고 시어머니는 일어나시지 않았어요. 이삿짐이 다 들어오고 저녁을 차리는데 시어머니가 부엌 입구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된장찌개는 짜지 않게 해줘요. 나 싱거운 거 좋아하니까. 저는 네, 어머니라고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합가 첫 주가 지나면서 하루의 패턴이 굳어졌어요. 새벽 6시에 눈을 뜨면 먼저 현수를 확인했어요. 자고 있으면 그대로 부엌으로 갔어요. 밥을 안 치고 국을 올리고 반찬을 꺼내 데웠어요. 시어머니가 7시쯤 일어나셔서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으셨어요. 밥을 내오고 국을 내오고 반찬을 놓았어요.
시어머니는 드시다가 가끔 한마디씩 하셨어요. 간이 좀 센데요. 국이 좀 식었어요. 이 반찬은 어제 것이에요. 저는 매번 죄송해요 라고 했어요. 잘 됐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냥 된 거고 안 되면 한마디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그냥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현수가 3살이 되면서 어린이집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마트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아침에 현수를 데려다주고 마트에 출근하고 오후에 퇴근하면서 현수를 데리고 왔어요. 퇴근하면 시어머니 저녁을 차려야 했어요. 마트에서 8시간을 서서 일하고 왔는데 집에 들어서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야 했어요. 다리가 아팠어요. 발바닥이 뻐근했어요. 그래도 그냥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제가 해야 하는 거잖아요 라고 스스로한테 말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말을 했어야 했는데 오늘은 좀 힘들어서 간단하게 먹어요. 그 짧은 말 하나를 왜 그렇게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태식 씨는 점점 출장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한 달에 열흘이던 게 보름이 됐고 어느 순간 20날 가까이가 됐어요. 집에 남은 건 저와 시어머니와 어린 현수였어요. 태식 씨가 집에 없는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와 시어머니 둘이었어요. 그 둘이라는 게 편안한 둘이 아니었어요. 아무 말 안 해도 눈치를 봐야 하는 둘이었어요. 시어머니가 TV를 보시다가 제 쪽을 한번 보시는 것만으로도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경로당에서 어르신 한 분을 데리고 집에 오셨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요. 저는 마트에서 막 퇴근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말씀하셨어요. 은희 씨, 우리 경로당 회장님 모셨어요. 저녁 한 상 차려줘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재료가 많지 않았어요. 급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했어요. 국을 새로 끓이고 달걀 마리를 추가하고 냉동실에 있던 생선을 꺼내 구웠어요. 1시간 만에 4가지 반찬과 국과 밥을 차렸어요. 그분이 가시고 나서 시어머니가 부엌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좀 더 차릴 수 있었는데. 회장님 체면이 있지. 저는 손을 씻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예고도 없이 손님을 데려오셔놓고 더 차릴 수 있었는데라고.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말을 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다음에 손님 오시면 미리 말씀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방식을 조금씩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인심 좋고 넉넉한 사람으로 사시는 분이었어요. 경로당에서 가끔 간식을 사오거나 이웃 어르신한테 반찬을 나눠주거나 모임에서 밥을 한 번씩 쏘시는 분. 그런데 그 인심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집에서 밥이 차려지는 건 당연한 거였고 반찬이 냉장고에 있는 건 원래 있는 거였고 때가 되면 뭔가가 나오는 건 그냥 그런 집이었어요. 제가 만든 반찬을 소분해서 옆집 어르신한테 가져다 주시면서 내가 해줬어요 라고 하신다는 걸 나중에 옆집 어르신 말씀으로 알았어요. 옆집 어르신이 저한테 어머니 솜씨 참 좋으시더라고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웃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태식 씨한테 한번 말했어요. 어머니가 내가 만든 반찬을 본인이 만든 것처럼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태식 씨가 잠깐 있다가 엄마가 원래 동네 인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셔. 좋게 보면 되지 않아? 라고 했어요. 저는 입을 닫았어요. 말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이미 알았거든요. 그냥 참았어요. 또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경로당에서 돌아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희 씨, 내일 경로당에 음식 좀 만들어줄 수 있어요? 거기 생일잔치 있는데 내가 한 상 차리기로 했거든요. 저는 다음날 마트 근무가 있었어요. 근데 안 된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준비했어요. 잡채를 만들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시어머니가 경로당으로 가지고 가셨어요. 경로당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개하셨을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한 게 이 다음에 이어질 일들의 바탕이 됐거든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다 해드리니까 뭐든 다 돼도 된다는 걸 아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가 만든 음식을 가져가시거나 나눠주실 때마다 고맙다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당연한 거였거든요. 며느리가 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 당연함 속에서 조금씩 소모되고 있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 당연함이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발판이 됐다는 걸. 현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애는 그나마 조용한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시어머니는 동네 개모임에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에 두세 번 모이는 모임이었는데 주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자리였어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연세가 있으신 분이 사교활동을 하시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근데 모임 다녀오시면 꼭 한마디씩 하셨어요. 오늘 내가 샀어. 다들 좋아하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노인연금이랑 태식씨 용돈으로 쓰시는 거겠지 하고요. 그냥 참았어요. 별말 안 했어요. 돌이켜보면 이미 폭선이 있었어요. 그 무렵부터였어요. 시어머니가 모임에서 쓰는 돈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한 게 가끔 오늘 내가 다 쌌어 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금액이 예전보다 크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설마 거기서 나오겠지 했어요. 그 설마가 틀렸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 일이 있기 반년 전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저녁 밥을 다 먹고 나서 조용히 말씀을 꺼내셨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애미 하나 카드 하나만 빌려줄 수 있어?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시어머니를 봤어요. 카드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마트 가면 적립이 되잖아. 카드마다. 니거는 마트 제휴 카드잖아. 포인트 많이 쌓아두면 나중에 쓸 수 있으니까. 마트 계산원이다 보니 카드 포인트 적립 얘기가 낯설지 않았어요.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제 카드 중에 마트 제휴 카드가 있었는데 포인트 적립률이 좋은 편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 카드는 평소에 거의 안 쓰는 보조 카드였어요. 메인으로 쓰는 카드가 따로 있었고 그 보조 카드는 자동이체가 걸려 있어서 매달 청구 금액이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통장 잔고만 확인하는 편이었지 그 카드 앱을 따로 열어 명세서를 들여다보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뭔가 걸리는 느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트 포인트 적립이라는 말이 워낙 자연스러웠어요. 제가 마트 일을 하다 보니 더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실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설마 하고요. 조심해서 쓰세요 라고 하면서 카드를 드렸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조건도 안 붙였어요. 그냥 드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말을 했어야 했는데 어디서 쓰실 건지 한도를 얼마 이상 쓰시면 제가 부담이 된다는 것 그 말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냥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로 마트 결제 문자가 왔어요. 2만원, 3만원, 5만원. 마트 결제 문자였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마트 포인트 쓰시는구나 했어요. 그런데 2달쯤 됐을 때부터 문자가 조금 달라졌어요. 다른 상호 이름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익숙한 편의점 이름이었어요. 별거 아니겠지 했어요. 그 다음 달엔 모르는 상호 이름이 보였어요. 근처 동네 팝집 같은 이름이었어요. 저는 어르신이니까 팝 드시러 가시는 거겠지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석 달이 지나는 동안 저는 그 카드 명세서를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조금씩 커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없지 않았지만 물가가 오르니까 그러겠지 했어요. 그냥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태식 씨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가 포인트 적립용으로 좀 쓰시는 거잖아요. 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런 동안 시어머니는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아침을 드시고 낮에 나가시고 저녁에 들어오셨어요. 가끔 오늘 모임에서 잘 먹었어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넘겼어요. 아무 생각 안 하려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이었어요. 마트 버스 정류장 앞에서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시어머니 모임에서 가끔 마주쳤던 분이 제 쪽으로 걸어오셨어요. 박 여사라고 시어머니랑 같은 개모임을 하신다는 분이었어요. 단발머리에 태가 굵은 안경을 쓰신 분이었어요. 저를 알아보시더니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아이고, 며느리분이시죠? 어머님 모임에서 봤어요. 저는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분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요즘 우리 모임에서 정말 통 크게 하세요. 지난번에도 횟집을 통으로 쏘셨잖아요. 역시 사시는 게 다르세요.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웃었어요.
입은 웃고 있었는데 머릿속이 이상하게 정지된 것 같았어요. 횟집을 통으로요. 역시 사시는 게 다르다고요. 버스에 올라타면서 손잡이를 잡았는데 손이 차가웠어요. 발이 떨렸어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횟집, 그 카드로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그때부터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밥을 드시면서 오늘 모임에서 또 맛있는데 갔어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러세요 라고 했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눈을 감았는데 잠이 안 왔어요. 그냥 참았어요. 내일 되면 괜찮겠지 했어요. 그 다음 날도 저는 평소와 똑같이 살았어요. 아침을 차리고 출근하고 마트 계산대 앞에 서고 퇴근해서 저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는 이틀에 한 번꼴로 외출을 하셨어요. 집에 들어오시면 가끔 오늘 잘 먹었어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어요. 태식 씨는 그 무렵도 지방 출장 중이었어요. 한 달 예정이라고 했어요. 집에는 저와 시어머니만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카드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물어봤다가 내가 마트에서 쓴 거야 라고 하시면 제가 의심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했어요. 참았어요. 모른 척 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시어머니 모임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오후 반차를 썼어요. 몸이 좀 무거웠거든요.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외출하신 뒤였어요. 조용한 집에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고 태식 씨도 없는 집이 이렇게 조용한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때 핸드폰에 문자 한 개가 왔어요. 이용한도 초과 안내. 카드사 문자였어요.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 보조카드였어요. 마트 포인트용으로 드린 그 카드. 한도가 초과됐다는 문자였어요. 손이 멈췄어요. 카드 앱을 열었어요. 처음으로 명세서를 제대로 들여다봤어요. 스크롤을 내리는데 손가락이 떨렸어요. 마트 결제는 초반 한 달뿐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달랐어요. 한우 직판장, 화로 횟집, 중화요리, 한정식, 날짜별로 쭉 이어졌어요. 한 번에 10만원, 20만원, 어떤 날은 30만원이 넘는 결제도 있었어요. 한 달에 많게는 80만원이 넘게 찍혀 있었어요. 석 달 치합산이 240만원을 넘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눈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을 쉬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소마트 포인트 적립용이라고 하셨어요. 마트 포인트요. 한우 직판장이 마트예요? 화로 횟집이 마트예요? 결제일별로 다시 들여다봤어요. 목요일에 몰려 있었어요. 목요일. 시어머니 모임 날이었어요. 박 여사가 말씀하신 그 말이 다시 들렸어요. 역시 사시는 게 다르세요. 어머니가 매번 통 크게 쏘시잖아요. 그 돈을 본인 돈인 것처럼 쓰신 거예요. 모임 사람들한테는 당신이 쏜 것처럼 어깨 으쓱하며 오래 앉아 있었어요. 해가 기울어지는 게 창문으로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오시기 전에 저는 일어났어요. 부엌에 들어가서 저녁 준비를 했어요. 손이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국을 끓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내 카드로 모인 밥을 사면서 본인이 쏜다고 했겠구나. 본인 돈으로 인심 쓰는 사람인 척 했겠구나.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겠구나. 그냥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녁 7시쯤 들어오셨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시면서 오늘 모임이 있었는데 잘 먹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내라고 했어요. 그 목소리가 떨리지 않은 게 신기했어요. 저녁 식탁에 앉으셨어요. 밥을 드시면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는 설거지를 끝내고 방에 들어갔어요. 핸드폰을 들었어요. 태식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신호가 갔어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남겼어요. 나중에 통화 한번 해요. 답장이 온 건 자정이 넘어서였어요. 무슨 일이야? 내일 전화할게. 저는 그 문자를 보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이불을 당겼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다음날 태식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마트 화장실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일이야? 저는 짧게 말했어요. 카드 명세서 확인해봤는데 어머니가 마트 포인트 카드라고 빌려간 거 있잖아요. 석 달 동안 240만 원이 찍혀 있어요. 다 식당이에요. 한우집, 횟집, 중국집.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있었어요. 얼마?
240만 원이요. 이번 달 한도 초과가 났어요. 태식 씨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가 그럴 리가 없는데. 포인트 쓰러 마트 가신다고 했잖아. 저는 숨을 한번 천천히 들이쉬었어요. 명세서에 다 나와요. 제가 보내드릴까요? 일단 내가 어머니한테 여쭤볼게. 그날 저녁 태식 씨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어요. 엄마 말씀이 모임 때 가끔 쓴 거라고 하시는데 뭐 그렇게까지 따질 거야? 엄마가 일부러 그러셨겠어.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어요. 뭐 그렇게까지 따질 거야.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텅 빈 느낌이었어요. 눈물도 안 났어요.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는 명세서를 출력했어요. 태식 씨가 다음 주말에 집에 오는 날 식탁 위에 그 종이를 올려놨어요. 말없이요. 태식 씨가 그걸 들고 봤어요. 한 줄 한 줄 내려가면서 읽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240만 원이에요. 이번 달 한도 추가분 포함하면 270만 원이 넘어요. 태식 씨가 종이를 식탁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워낙 모임을 좋아하시니까 저는 그 말을 자르지 않았어요. 태식 씨가 말을 끝내지 못하고 입을 닫았어요. 뭐라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날 밤부터 며칠 동안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태식 씨는 그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뭔가 말씀을 드렸나 봐요. 시어머니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평소보다 말씀이 없으셨어요. 밥을 드시고 잘 먹었어요 라고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설명도 없으셨어요. 그냥 없던 일처럼 넘어가시려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새벽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 어른을 믿었던 게 잘못이 아니라는 거. 믿어서 드렸는데 그걸 다른 용도로 쓰신 거잖아요. 모임에서 본인 돈으로 쏘는 척하면서 내 카드를 쓰신 거잖아요. 그게 분명해지자 다른 생각이 뒤따랐어요. 그냥 넘어가면 이게 반복된다는 거. 아무 말 안 하면 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태식 씨는 뭐 그렇게까지 따질 거야 라는 사람이라는 거. 저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거. 소리를 지르거나 따지거나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흥분한 사람이 되고 시어머니는 모른 척 하실 거예요. 태식 씨는 또 중간에서 어물쩍 넘어갈 거예요.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이 일이 제대로 정리되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조용하게, 확실하게. 그 결심이 서던 새벽 저는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쓰기 시작했어요. 준비는 며칠에 걸쳐 조용히 했어요. 먼저 카드 명세서를 다시 처음부터 정리했어요. 석 달치 결제 내역을 날짜별로 뽑았어요. 어떤 날짜에 어떤 식당에서 얼마가 결제됐는지 하나하나 적었어요. 272만 4천 원. 숫자를 정리해서 쓰니까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다음엔 카드를 어떻게 할 건지 생각했어요. 당장 돌려달라고 하면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넘기시거나 태식 씨가 중간에서 희석시킬 게 뻔했어요. 제가 먼저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카드를 정지시키는 것. 그것도 그냥 정지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모임에서 또 쓰려는 순간에 안 되게 만드는 것. 시어머니 모임 날짜는 알고 있었어요. 한 달에 2~3번 주로 목요일 오후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모임에서 결제를 항상 직접 하신다는 걸 박 여사가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날 이전에 카드를 정지시키면 됐어요. 카드사 앱을 열었어요. 분실 신고 메뉴가 있었어요. 저는 모임 전날 밤에 이걸 신청하기로 했어요. 분실 신고를 하면 즉시 카드가 정지돼요. 시어머니가 모임에서 카드를 내밀면 결제가 안 될 거예요. 당황하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해결하려면 결국 저한테 연락이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청구도 하기로 했어요. 272만 4천 원. 이걸 시어머니한테 돌려받기로 했어요. 소리치거나 따지지 않고 정리된 종이 한 장으로요. 이건 내 카드에서 나간 돈이고 용도가 달랐고 이만큼 청구한다는 내용을 깔끔하게 써서 드리기로 했어요. 태식 씨한테는 미리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말하면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해? 가 나올 테니까요. 나중에 다 정리되고 나서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모임 전날 밤이 됐어요. 저는 부엌 정리를 마치고 방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어요. 조용한 집이었어요. 저는 침대 위에 앉아서 카드사 앱을 열었어요. 분실 신고 메뉴를 눌렀어요. 확인창이 떴어요. 해당 카드를 분실 신고 처리하시겠습니까? 저는 잠깐 그 화면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분실 신고 완료. 즉시 사용 정지 처리됩니다.
저는 앱을 닫았어요.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았어요. 이불을 당겼어요. 눈을 감았어요. 오래간만에 잠이 빨리 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가방을 들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모임 있어요. 저녁 좀 늦어요. 저는 신발끈을 묶으면서 네,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잘 나왔어요.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왔어요. 폭도에 찬 공기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내려오는 동안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카드 정지 상태 이상 없음.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마트 방향으로 걸었어요. 오후 4시 퇴근 시간이 됐어요. 마트 유니폼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버스에 올라타서 창가에 앉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이 시간에 모임 자리에 계시겠구나. 식사를 마칠 시간쯤 됐겠구나. 아직 전화가 없는 걸 보면 계산이 아직 안 됐겠구나. 집에 도착해서 외투를 걸었어요.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어요.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시어머니 이름이 떴어요. 저는 한번 숨을 고르고 받았어요. 네, 어머니. 애미야, 지금 카드가 안 돼. 결제가 안 된다고.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 긴박했어요. 뒤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있는 자리인 게 느껴졌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떤 카드요? 내가 쓰던 카드는 이거. 아, 그 카드요. 어제 분실 신고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아주 짧은 침묵이었어요. 분실 신고? 뒤쪽 소리가 좀 잦아들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 여기 밥 먹었는데. 저는 말했어요. 거기 어머니 카드 없으세요? 아니면 현금으로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아무 소리가 안 났어요.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순 씨, 오늘 왜 그래요? 평소에는 시원하게 내시더니. 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 다음 소리도 들렸어요. 며느리 카드 빌려서 쓴 거예요? 그 말이 식당 안에서 퍼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소파에 앉은 채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소파 등받이에 기댔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도 안 났어요. 손도 안 떨렸어요. 그냥 조용했어요. 오래간만에 느끼는 조용함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신 건 2시간쯤 뒤였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명세서 정리본이었어요. 석 달치 외식 결제 내역, 날짜, 금액 합계 272만 4천 원.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저를 보셨어요. 식탁 위 종이를 보셨어요. 저는 먼저 말했어요. 앉으세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앉으셨어요. 제 카드 석 달치 명세서예요. 마트 포인트 적립용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있는 결제 내역은 전부 식당이에요. 시어머니가 그 종이를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모임에서 좀 쓴 거잖아. 내가 잘 몰라서. 저는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잘 모르고 쓰신 거면 제가 드리기 전에 어떤 카드인지 확인하셨어야죠. 그리고 이 내역들이 한우집 횟집 중화요리예요. 마트 포인트 적립은 처음 한 달뿐이에요.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다가 닫으셨어요. 이 금액 돌려주셨으면 해요. 어머니 편하신 방식으로 나눠서 주셔도 돼요. 그리고 카드는 재발급 안 할 거예요. 그게 다였어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한참 식탁 위 종이를 보시다가 천천히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에 들어가서 저녁 밥을 했어요. 손이 평소처럼 움직였어요. 국이 끓었어요. 밥이 됐어요. 태식 씨한테는 그날 밤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카드 건 제가 정리했어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태식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어요. 명세서 내용, 카드 정지, 어머니와의 대화, 청구. 태식 씨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알겠어. 내가 어머니한테 말할게. 저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라고 했어요. 태식 씨가 또 침묵했어요. 저는 기다리지 않고 잘 자요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눈을 감았어요. 잠이 왔어요. 평온한 잠이었어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몇 달이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272만 4천 원을 돌려주셨어요. 한 번에 다는 아니었어요. 2달에 걸쳐서 나눠주셨어요. 돌려주실 때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셨어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받아서 통장에 넣었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이 집에서 제 생활은 겉으로 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침을 차리고 마트에 출근하고 저녁을 차려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모임을 나가세요. 다만 이제는 당신 카드로 가세요. 더 이상 내 카드를 빌려달라는 말씀은 안 하세요. 달라진 게 하나 더 있어요. 태식 씨가 집에 오면 예전보다 제 눈치를 좀 봐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못 꺼내는 사람처럼요. 저는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침묵이 솔직한 것 같아서요. 다 괜찮아진 척하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현수한테는 나중에 이야기를 했어요. 다 듣고 나서 현수가 말했어요. 엄마 그냥 잘하셨어요.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오래 남았어요. 저는 지금도 마트 계산대 앞에 서요. 하루 8시간 손님들 물건을 찍어요. 카드를 받아서 단말기에 꽂아요. 결제 완료 소리가 나요.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해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14년이 됐어요. 그 14년 동안 저는 많이 참았어요. 너무 오래 참았어요. 말하지 않고 참으면 언젠가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알아줄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저만 소모됐어요. 이제는 알아요. 기다리면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 말해야 달라진다는 거. 소리를 질러서가 아니라 정리된 종이 한 장으로도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돼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다 읽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